전략 포인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현물시장의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증권 유용석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증시 어렵게 좀 출발이 됐는데요. 이번 주 증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투자 포인트들도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 대략적으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를 다 암시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이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 하락 요인이 됐고요. 또 우리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반등의 연속성이 좀 오늘 단절됐던 이유가 되는데요. 역시 이번 주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과 같은 이머징 국가의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이런 경제 지표 발표가 개선된 흐름일 거냐 아니면 더 나빠질 거냐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10시 반 정도에 시작되는 중국 증시가 움직임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미 이제 글로벌 투자가들 사이에서 지난주에 독일이라든가 미국 증시 하락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었기 때문에요. 아마 중국 시장의 반응 자체가 좋거나 나쁘거나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 주 내내 중국 증시 움직임과 지표에 관심이 높습니다. 23일 날 중국 카이신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전의 발표치가 47.3이었고요. 예상치는 47.8입니다. 아마 48 이상 나와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예상치를 밑돌 경우에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즉각적으로 만약에 중국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나 추가 금리 인하 같은 부양책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또 지연된다면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요. 한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내재적인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연준 성명서에 24일 날 내구재 주문 지표가 발표됩니다. 일단 전월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3 부진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분인 정도가 중요할 것 같고요. 25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85.7에서 86.5로 좀 개선될 거로 보이는데 이 지표 역시도 떨어진다면 조금 미국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번 주부터 이제 중추절 연휴에 시작이 되는데요. 중국 방문객 수가 얼마만큼 늘었는지에 대한 언론상의 보도 내용들이 얼마큼 증가될지 여부에 좀 시장이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2,000선을 앞두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증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주간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금리가 이제 즉각적으로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머징 파장이 좀 더 확대될 거로 봤고요. 만약에 동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파장을 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되면서 안도의 심리가 있을 거로 봤습니다. 이 안도의 심리로 벌쓸 때 이제 낙폭에 대한 61.8% 수준, 2040 정도 봤는데요. 이미 이런 FOMC 성명서에 대한 이머징 불안을 해외 증시가 반영하면서 이미 이런 기대치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요. 일단 안도 랠리의 기준 자체는 조금 낮춰 잡아야 될 것 같고요. FOMC가 이제 표면적 이유가 이제 이머징 불안이라는 내용을 담았지만 사실 우리 증시는 이번 주가 지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면 실적이 여전히 부진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고요.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면 자동차 정도나 일부 수출 품목에서의 가격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의 연속성에 있어서 FOMC 결정이 동결되면서 유럽과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지 중요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움직임은 없지만 여전히 10월 넘어가서는 유럽과 일본 추가 양적 완화 여부도 상당한 환율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국내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요. 모멘텀 기준으로 보면 추가 임리 가능성이 높게 반영되는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중소형주 일부 주식들이 좀 상대적으로 보면 대형주보다 좀 나은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던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 하락장에서 매수에 나서는 게 괜찮겠습니까?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이번 주에 지난주 저희가 반등할 때의 안도 부분들이 해외 증시가 하락하면서 조금 상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되돌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9일 이후에 발표되는 중국 지표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 통화 정책의 효과가 일부 유동성 효과로 나타난 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지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9월, 10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부들의 그 최근의 발언 수위를 보더라도 일단 정책 방향성을 확실히 4분기에는 경기를 좀 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런 변동성 부분들이 지속성 A보다는 지난주 그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의 갭을 좀 조절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등은 좀 단절됐더라도 큰 폭으로 다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으로는 보고 있지 않고요. 증시 내부적으로는 이제 중추절 소비라든가 기준금리 인하가 좀 더 반영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면 선별적인 중소형주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으로 모멘텀이 넘어오면서 중요한 지표가 이제 FMC 금리에서 이제 유가로 넘어왔는데요. 유가 추이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당장 지난주에 유가가 한 5% 하락하면서 정유주, 화학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증권 유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자,